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부통령입니다. 오늘은 오산 세교 지역 지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곳을 보신다면 1호선이 보이는 거죠. 1호선이 보인다. 그리고 그 옆으로는 동탄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있는 위치를 놓고 본다면 대략적으로 수원보다는 아래에 있다라고 보여지는 곳일 거예요. 그러나 1호선이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 나와 있는 아파트죠. 이제 새로운 아파트, 지어지는 아파트를 본다면 오산 세교 2지구, A블럭, 그 다음에 CD 1블럭,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짓는 건 이제 호반이 짓는 거죠, 호반이. 호반 하면 또 전라도 기업이죠. 근데 호반이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짓는 곳, 이게 오산대교 역이 있다면, 이 역에서, 여기에 짓고, 여기에 짓는다는 거죠. 지금 짓는다는 위치가, 보시다시피, 여기와 여기니까, 오산대교 여기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서 이렇게는 대략적으로 한 500m 지점이고 여긴 좀 더 멀겠죠. 그렇게 본다면 하나는 여기서 좀 가깝고 하나는 여기서 멀다 정도로 보이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은 기본적으로 수도권이라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곳들의 어떤 가격대를 본다면 우리가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 분양 가격대를 본다면 지금 분양가가 그러니까 전용 면적 이제 우리가 보면 이게 8사형이죠. 대략적으로 전용 면적 한 25평형이다 라고 본다면 그 정도 수준에서 나와 있다는 거죠. 가격대가 여긴 좀 더 넓죠. 그런데 이 가격대가 대략적으로 5억 4천 5억 4천대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 5억 4천 5억 5천대로 볼 수 있는 거고 그보다 6억대 또 보이는 거죠. 6억. 그러니까 5억 4천에서 6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평수가 좀 더 크고 이건 평수가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전용 면적 25평형 흔히 주택이면 8사형 이런 거죠. 그 가격으로는 이 A 블럭, 이 A 블럭이 A2죠. A2 블럭. A2 블럭이 어디냐면 A1 블럭이죠. A1 블럭, A2 블럭과 이 지역이 이 위치죠. 그러면 좀 멀리 떨어져 있죠. 그래서 그 가격은 4억대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냥 5억 4천, 5억 5천은 얼마다? 현재 2021년도에 5.9라는 거죠. 그 점수는 5.9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6점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6억도 6천만 원이니까 한 6.5 그 정도 있겠죠. 6.4 그 정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란 건 CD죠. CD 호반 서밋이 있는 곳은 또 여기서 가깝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자, 그러니까 어찌 되었건 이 지역을 이렇게 놓고 본다면 대략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곳은 광역시 금액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역세권 지역 정도의 금액 그리고 여기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은 가격이라면 좀 더 가격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그 가격 차이를 보여지는 정도의 가격대가 나와 있다. 그래서 아무튼 이걸 우리가 보고 있다면 대략적으로 광역시의 어떤 금액대 정도로 분양가가 나왔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서울이 있고 가까이 있는 지역이 있죠. 서울의 바로 인근에 붙어 있는 지역이 있고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지역은 광역시 정도의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지역은 그 정도로가 가격대가 적정한 가격대로 보이는 지역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라면 수원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역이라면 이런 지역들은 흔히들 어떤 광역시 어떤 금액들 안에서 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지역들은 그런 거죠. 근데 그 금액들보다 더 높아지면 이 지역에 들어오는 것보다 서울 인근을 더 붙는 게 중요할 거고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을 낸다면 서울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맞겠죠. 당연히 그러겠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상식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지역에 지금 이 지역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근방에 있던 아파트의 지난 과거는 어땠는가를 또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면 자 이렇게 보시면 이 아파트를 이것이죠. 우리 이거 볼까요? 호반이 어차피 우리가 또 호반을 보고 있기 때문에 호반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호반이 짓기 때문에 호반에 보면 호반 베르디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호반이니까 우리가 호반을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호반이 2007년도에 준공이 됐다는 거죠. 세교 신도시 호반 베르디움. 그래서 현재 가격 5억 2,200도 찍혔고 그런다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과거의 어떤 금액들을 본다면 2017년도에 2017년도에 금액들이 지금 이렇게 찍혀 있었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죠. 이런 금액들이 찍혀 있었다. 그러니까 3억 초중반 그 정도 가격대 찍혀 있은 게 2017년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 2017년도 그 당시 때 이 금액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세교 이쪽에서만 나왔던 금액이냐가 아니란 거죠. 이 금액을 딱 봤을 때 2017년도에 호반 베르디움, 세교 호반 베르디움의 이 가격을 보면 많은 광역시 사람들이 우리 지역도 그땐 그 정도 가격이었는데 라고 말한 사람들 많죠.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 지역도 그땐 그 정도 금액이었어.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로 광주에 사신 분들도 그랬고 대전에 사신 분들도 그랬을 거고 대구에 사신 분들도 그랬을 거고 그 가격이면 우리가 봤는데 우리 아파트도 그 정도 가격대에서 봤는데 라고 하신 분들 2017년도에 그러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란 거예요.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놓고 보면 현재 우리가 호반이니까 또 전라도에 있는 광주를 가서 본다면 농성역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농선 SK뷰 센트럴 아파트를 본다면 그 아파트 2017년도였던 금액들을 본다면 지금 그 금액들을 보시면 이 금액들을 보시면 이 금액들과 이 금액들이죠. 이 금액들이 비슷해 보이는 거죠. 비슷해 보이는 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가서 호반 세교 베르들이 이렇게 금액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금액대가 뭐 돼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식 금액도 찍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 금액도 찍혀 있었다. 찍어 보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찍어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농선 SK뷰로 간다면 마찬가지로 2020년도부터 거래가 없었는데 이 정도 시세 정도는 되지 않겠냐 하면서 금액대를 뭐 이렇게 올려놓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지역이라는 게 흔히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이 세상, 이 대한민국의 어떤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개별적으로 흘러간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거죠. 우리가 어떤 경제가 성장하면서 있는 거죠. 경제가 성장하면서 그에 따라서 우리 어떤 소득 수준이라는 게 계급화가 돼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대리가 있겠죠. 자, 대리가 있고 과장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부장이 있고 이사가 있다면 그런 거죠. 이사는 서울에 사셨던 거고 부장님은 그런 거죠. 서울에 그냥 가까운 곳에 서울에 가까운 경기도에 사셨던 거고 자 이제 과장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사셨냐면 그보다 좀 더 멀리 떨어진 곳에 사셨던 거고 대리는 그보다 더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광역시에 사셨던 분들의 어떤 수준은 우리가 수도권 지역의 대리 정도, 과장 정도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보다 좀 더 승진을 하면 좀 더 가까이 가고, 좀 더 승진하면 좀 더 가까이 가고, 그러한 현실이었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거죠.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게 힐스테이 광천이 나와 있죠. 그러면 이게 힐스테이 광천이 있어요. 호반이 짓고 하나 또 힐스테이. 다 이름이 다르지만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본다면 5억 5천 800만 원 정도가 찍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보고 있는 금액들을 본다면 대동소이하게 굉장히 비슷해져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비슷한 금액들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엇이냐? 그냥 우리가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이 경제 성장률에 따라서 흘러가고만 있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의 자산 가치라는 게 대한민국의 경제가 어느 정도 발전했냐에 따라서 그 원화 가치대로 그냥 평가되어 가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어쨌든 보자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그런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되면서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서 막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 뭐 부동산을 못 잡았다. 정책이 잘못됐다. 수요와 공급이 무너졌다라고 말하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자 보자고요.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한 2만 달러인 거죠. 2009년 뭐 이 정도 때 19,000까지 떨어지니까 대충 2만에 있었던 바로 이 나라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 2014년, 15년 거길 거치고 2016년을 거치면서 드디어 2017년에 3만 달러 올라갔다고요. 3만 달러 올라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올라간 거죠.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떤 거냐면 잘 보시면 이게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다시피 우리가 이 시기부터 계속 2,000달러 2,000에 머물러 있죠. 2,000에 머물러 있었죠. 자, 그래서 이 당시 보면 이제 17년 당시에 3만 찍으면서 이게 올라가다가 다시 한번 아래로 내려오면서 그 2만 달러의 2,000의 포인트에서 계속 머물러 있다가
1,500 정도 찍고 나서 갑자기 3만 원 올라갔죠. 자, 그러면 뭐냐면 이런 거죠. 주머니 속에 계속 2,000원은 있었던 거예요. 주머니 속에 2,000원은 존재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2,000원대로 계속 거래하고 있다가 주머니에 3,000원이 들어온 시기에 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3,000원이 주머니에 3,000원 2017년까지 바로 이 시기 때부터 3,000원에 있었던 거. 주머니에 3,000원이 있었는데 3,000원이 있었는데 안 사고 있다가 갑자기 3,000원 주고 샀다는 거잖아요, 지금. 다시 말하면 부동산 시장도 서울의 부동산 시장을 말할 때 흔히들 한 2009년, 8년, 2009년 정도를 잡죠. 2009년, 뭐 2010년에서 서브 모기지 사태가 터진 거죠. 미국에 터진 때로 우리가 하락기로 잠잖아요, 사람들 흔히들. 그래서 노무현 시대 때 굉장히 많이 올랐고 노무현 대통령 시대 때 올랐고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시대 안정기를 가졌다라고 하는 바로 그 서브 모기지 사태가 터지면서 경제 성장이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근데 이렇게 경제 성장이 올라가고 있는 동안은 잠잠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잠잠해하고 있었다가 주머니에 3천 원 가까이 들어오는 바로 그 시기에 폭발적으로 부동산 가격도 올라온 거죠. 부동산 가격이 올랐고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라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로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란 거죠. 자, 이걸 다시 말하면 경제 성장이 올라오고 나서 국민 소득이 그 다음에 뒤따라온다는 거예요. 국민의 소득은 그 다음에 뒤따라온다는 거죠. 뒤따라온다. 그리고 국민들은 그렇게 늘어난 소득을 가지고 자산에 대해서 투자가 들어간다. 투기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 이건희 뭐 이건희 회장님 이제 돌아가셨지만 뭐 현대자동차 뭐 그런 거죠. 뭐 SK 뭐 아니면 신세계 여기에 있는 회장님들이 서울 아파트에 사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수만 명, 수십만의 종업원들이 소득이 올라가면서 그때부터 치고 올라간다는 거죠. 그때부터 치고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자, 그러면 이게 어느 한 곳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체적인 전국토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전국토에.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지금 3만 달러 올라가서 꺾인 게 보이죠. 2020년 더 이상 말 안 해도 아는 거고 꺾이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뭐 코로나 사태도 아니죠. 아닌데 꺾인 게 보이죠. 꺾인 게 보이잖아요, 지금. 그 전부터 꺾인 게 보이고 2020년 드디어 뭐 2만 달러하고 3만 달러 그곳에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시기부터 2014년도부터 시작해서 2만 달러 국가가 3만 달러로 변하면서 자산 가치의 숫자 변동이죠. 자산 가치의 변동. 숫자를 앞자리 2를 쓰던 국가가 3자로 바뀌면 이 과정이잖아요. 이 기간을 1자 쓰던 국가가 2자 쓰던 국가로 바뀌는 이 과정 속에서 자산 가치가 변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게 3만 달러 하면서 꺾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3만 8천에 가 있냐고.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란 소리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죽었다 깨났다. 맨날 뭐 증권회사에 뭐 부장이 나와서 뭐 과장이나 존니 대표가 나오든 뭐 누가 나오든 뭐 신과 함께가 뭐 하든 말든 유튜브에 떠들든 말든 개미 원정 때 떠들든 말든 4천 포인트를 못 간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죽었다 깨나도 못 간다고요. 안 간다고요. 절대 안 간다고요. 절대 안 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서울에 역세권 아파트죠. 우리가 서울 평균 분양가 20억 시대가 없다고요. 그런 시대는 존재하지가 않는다고요. 상상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한마디로 해서. 그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지금 뭐 6억대 정도 나왔죠. 이게 분양가가 8억 4천이 찍힌다는 건 이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러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지역은 그러니까 어쨌든 3만 달러 국가 시대에 있는 가격은 맞다는 거죠. 그거는 여기가 틀렸다 하는 그 순간 부산, 대구, 광주 6대 광역시가 전부 다 초박살나야 된다고요. 한마디로 해서 여기에 1,000명 들어오신 분들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한 200만 정도는 내일 아침에 다 목숨이 잃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잘못 투자했다. 근데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아닌 얘기인데 문제는 GDP가 꺾여 있다는 거죠. GDP가 꺾여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어느 위치나 마찬가지고 어느 위치나 지금 분양을 받으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구축을 사셨던 분들 2020년도에 분양가보다 더 높게 구축을 사셨던 이 수도권 분들 하우스포가 될 수밖에 없어 현실상은.
근데 어쨌든 우리는 어쨌든 무엇이냐면 이거 있죠. 3만 3천, 3만 1천 여기까지 떨어졌던 이 GDP를 3만 8천, 9천까지 끌어올려야 된다고요. 지금 뭘로 끌어올리냐면 우리 다 알잖아요. 뭘로 끌어올 거. 전기차 시대가 옵니다. 수소차 시대가 옵니다. AI 시대가 옵니다. 로봇 시대가 옵니다. 앞으로 시대는 시스템 반도체 시대가 옵니다. 바이오 시대가 옵니다. 우리 바이오 시민대가 옵니다. 가난보다 가난 바이오가 나옵니다. 암에 대한 해결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내야 된다고요. 스마트팜이 나옵니다. ICT를 통해서 새로운 공장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3만 8천원 끌어올려야 돼요. 그 다음에 자산 가치가 올라온다고요. 그 다음에 올라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설주설이 말했어요. 그러면 진짜 결론은 뭐냐? 원래 이 자리가 그냥 광역시 금액대와 비슷하게 분양해 주더라. 옛날에도 그랬고 옛날 꽃날에도 그랬고 항상 그러더라라는 거죠. 뭐 이런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광역시 정도 수준밖에 아니더라. 옛날 꽃날도 그랬고 뭐 지금도 그러고 그런 거죠. 원래 그런다라. 원래 그 정도 수준밖에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수준에서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런 데 수준을 거의 서울 가격대로 들어오신 분들 있어요. 그러니까 하우스포가 됐다고요. 그런 분들이 힘들었다고요. 다행히 대한민국은 매년 10만 달러 10년마다 1만 달러씩 올렸다는 나라니까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런 나라가 어디냐면 세계 선진국 5대 선진국 안에 들은 나라라는 거죠. 그 나라에 살았으니까 그 가능했던 거죠. 그 안 됐으면 망했던 거고. 그래서 오늘 결론은 무엇이다? 그냥 광역시 금액이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간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4만 달러로 갈 수 있다는 거에 베팅을 한다는 거죠. 우리의 어떤 한국의 원화 자산에 베팅을 했다. 투자적 목적으로는. 그러면 거주적 목적으로는 원래 분양가가 그 분양가더라. 라는 거예요.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